오늘은 8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소매 판매와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은 덕분입니다. 하반기 경기 침체를 우려하던 목소리가 연착륙 기대로 바뀌었고 낙관론자들은 노랜딩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11월 대선을 전후로 새 리더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다시 성장률을 높일 거란 기대입니다. 오늘의 견조한 소매 판매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데이터는 미국 경제가 침체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제 지표였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어제 4만을 넘어서 오늘은 더 크게 1.39% 상승해서 4만 563. S&P 500 지수는 1.61% 상승 5,543. 나스닥 종합지수는 2.34% 상승 17,594.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가장 많이 떨어졌죠. S&P 500의 3배, 나스닥 종합지수의 2배 이상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폭등을 하다시피 4.87% 상승 5,173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주요 기술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 일제히 올랐는데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이 크게 올랐습니다. 7월에 미국 소매 판매가 예상을 넘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의 최대 소매업체 월마트가 탄탄한 2분기 실적을 내놓고 연간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서 연착륙 기대감을 더욱 키운 것입니다. 지난 13일, 14일 각각 공개됐던 7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이 상승률은 모두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오늘도 경기 침체 우려를 불식시키는 지표가 나오니까 연준이 오는 9월 0.25%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기술주들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6.34%나 급등했습니다. 211.14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201.38달러에서 3% 하락을 했는데 205.02달러로 시작해서 210달러를 넘어서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이달 1일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21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달 2분기 차량 인도 실적 발표 후의 주가 263.26달러와 지난해 말 248.48달러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가 여전히 고가인 만큼 그동안 고금리는 자동차 할부금융 비용 부담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가 이러한 부담을 일부 덜어내서 판매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역시 4% 이상 상승했습니다. 4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다시 3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7월 23일 이후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120달러 선을 회복을 한 것입니다. 오늘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주요 기술주들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하락세가 이어졌던 아마존 4.4% 상승하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1.35%, 1.18%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4.05% 상승을 하면서 122.8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어서 3조 220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주 8월 7일 날 98.9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시 24%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단 며칠 만에. 지난 최고가가 135.58달러. 다시 올라가려면 앞으로 10% 정도 더 남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르니까 경쟁업체 AMD도 4.7% 오르고 인텔도 4% 가까이, 마이크론 6.5%, TSMC 2.35%, ASML, 브로드컴 다 5%대로 급등했습니다.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지수가 4.87% 상승한 5,17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가장 많이 하락한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지수였죠. 매일매일 브리핑을 해드려서 아실 겁니다. 7월 10일 5,904가 최고치였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8월 7일까지 4,426까지 약세장처럼 무려 25%나 떨어졌어요. 보통 지수가 10% 떨어지게 되면 조정장에 진입, 20% 이상 떨어지면 약세장에 진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25% 이거 엄청나게 더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S&P 500 지수는 8.5% 떨어졌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13.2% 하락. 그래서 수익이 별로 크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S&P 500에 많은 비중을 두면 되겠죠. 그런데 수익률, 장기 수익률 보면 이 기술주, 특히 반도체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대신 이 등락의 폭이 얼마나 큽니까? 떨어질 땐 크게 떨어져요. 이거 각오하고 할 수 있다 하면 이런 기술주, 특히 반도체에 많은 비중을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S&P 500 8.5% 하락, 나스닥 종합지수 13.2% 하락.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S&P 500의 약 3배, 나스닥 지수의 약 2배 가까이 폭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해서 다시는 원위치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투자금을 잃고 정말 공포에 떠는 것 아닙니까? 주식 투자 자체를 후회하게 되는 거죠. 투자했다가 돈을 잃어버렸으니. 그런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많이 떨어질수록 나중에 그 수익률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수익률이 그렇게 커지지 않아요. 이렇게 크게 떨어져 줘야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 사람은 마음만 힘들었을 뿐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25%나 하락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지금 17%나 올랐습니다. 앞으로 연말 내년 초까지 전 고점을 뚫고 더 높이 상승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변동성 이 지속될 것 아니겠습니까? 길게 보면 역사적인 우상향을 하지만 짧게 보면 이렇게 힘든 구간들이 계속 있어 왔고 우리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